1988년 2월 영국 런던 BBC 방송국 79세의 한 노인이 TV 프로그램 데츠 라이프 관객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이 5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1938년 12월) 유럽은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해 3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11월 9일 수정의 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유대인 상점과 회당이 불탔고 수만 명의 유대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로, 폴란드로, 어디든 독일이 아닌 곳으로.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경을 닫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12월 29세의 영국 증권 중개인 니콜라스 윈턴은 스위스 스키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였죠. 12월 19일 친구 마틴 블레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닉, 스위스 대신 프라하로 올 수 있어?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을 네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블레이크는 프라하에서 난민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윈턴은 스키 여행을 취소하고 12월 21일 프라하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프라하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 윈턴이 본 광경은 충격이었습니다. 역광장과 대합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의 난민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도망쳐온 유대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짐가방을 옆에 두고 바닥에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 있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이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다음 목표로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윈턴은 블레이크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죠? 영국이 받아줘야 하는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될까요? 블레이크가 윈턴을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누군가는 해야죠. 윈턴은 프라하 바츠라프 광장 근처의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방 안에 책상 하나가 있었고 그날부터 그 책상이 그의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난민 캠프로 가서 줄을 선 부모들을 한 사람씩 만났습니다. 제 아이 이름은 에바입니다. 6살이고요. 아들 토마스는 10살입니다. 건강합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윈턴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부모 이름을 기록하고 사진을 받았습니다. 한 장은 서류에 붙이고 한 장은 부모에게 돌려줬습니다. 아이가 영국에 가면 이 사진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호텔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영국 내무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669명의 아이들에게 입국 비자를 요청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각 아이마다 50파운드의 보증금과 영국 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50파운드는 당시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669명이면 33,450파운드. 윈턴은 펜을 들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유대인 어린이를 받아줄 가정을 찾습니다. 교회와 유대교 회당에 편지를 쓰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0파운드만 보증금으로 내줄 수 있어?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1939년 3월 14일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프라하도 나치 치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윈턴은 런던으로 돌아와 낮에는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주말에는 보호가정을 찾아다녔죠. 3월 14일 첫 번째 기차가 프라하를 출발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을 태운 기차는
독일을 통과해 네덜란드로 그리고 영국 해협을 건너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30시간이 걸렸습니다. 3월 16일 새벽 리버풀 스트리트역 플랫폼에 윈턴이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내렸습니다. 보호가족들이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윈턴은 그 모습을 지켜본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649명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윈턴은 8번의 기차 수송을 조직했습니다. 3월 14일 20명을 시작으로 8월 2일 111명에 이르기까지 총 669명의 아이들이 프라하를 떠나 영국으로 갔습니다. 대부분 유대인 아이들이었고 나이는 2살부터 17살까지였습니다. 매번 똑같은 광경이 반복되었습니다. 프라하 중앙역 플랫폼에서 아이들은 목에 이름표를 달고 작은 가방 하나씩 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부모들은 플랫폼에 서서 울지 않으려 했으며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모들은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9번째 기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50명의 아이들,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8월 31일 밤, 아이들은 부모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9월 1일 새벽, 프라하 중앙역에 250명의 아이들과 250쌍의 부모가 모여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새벽 4시 45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기차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250명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250명 중 단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런던에서 윈턴은 9번째 기차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경이 닫혔고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윈턴은 책상 서랍을 열어 스크랩북을 꺼냈습니다. 669명의 이름과 아이들의 사진들, 그리고 편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스크랩북을 서랍에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윈턴은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전쟁이 끝나고 윈턴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고 증권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1988년 런던 메이다 베일의 윈턴 집. 어느 날 아내 그레타가 다락방을 청소하다 오래된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손잡이가 낡아 있는 가방 안에는 스크랩북이 있었습니다. 갈색 표지에 50년 된 책. 페이지를 넘기자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편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윈턴 씨, 우리 딸 한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윈턴 씨, 제 아들 마틴이 영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레타는 스크랩북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윈턴은 스크랩북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거 오래전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윈턴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12월의 일을, 프라하의 일을, 669명의 아이들의 일을. 그레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잖아. 그레타는 역사학자 친구에게 전화했고 친구는 BBC에 연락했으며 BBC는 데츠라이프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알렸습니다. BBC 텔레비전 센터에서 인기 토크쇼
대츠 라이프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에스더 렌첸. 윈터는 관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베라 기싱이라는 7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렌첸이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38년 한 영국인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669명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윈턴입니다. 카메라가 윈턴을 비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렌첸은 스크랩북 사진을 보여주며 프라하의 이야기를, 8대의 기차 이야기를, 669명의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윈턴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렌첸이 옆자리에 베라 기싱을 소개했습니다. 베라 당신도 그때 그 아이들 중 한 명이었죠? 네, 저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1939년 7월 14일 프라하를 떠났어요. 베라가 윈턴을 바라봤습니다. 윈턴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윈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렌첸이 물었습니다. 윈턴 씨,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이 구한 분들이 또 계실까요? 윈턴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글쎄요. 렌첸이 말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니콜라스 윈턴이 구한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베라 기싱이 일어났습니다. 윈턴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뒷줄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옆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5사람, 10사람, 20사람. 관객석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80명이 넘는 관객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윈턴이 구한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윈턴은 앉은 채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윈턴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 사람들이 윈턴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에바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1939년에 6살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의 기차를 탔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당신 덕분에 존재합니다. 한 노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윈턴 씨, 저는 토마스입니다. 1939년 그 당시 10살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윈턴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토마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2003년 94세가 된 윈턴을 체코 정부가 프라하로 초대했습니다. 9월 4일 프라하 중앙역. 윈턴이 6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같은 플랫폼 1939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가 구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증손자들. 한 조사에 따르면 6천 명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 말했습니다. 윈턴 씨, 이 모든 생명이 당신 덕분입니다. 윈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윈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내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2014년 5월 19일 윈턴의 105번째 생일. 체코 대통령이 직접 영국을 방문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윈턴은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무슨 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938년 12월 스위스 대신 프라하로 갈 수 있었던 운. 그게 다입니다. 2015년 7월 1일 새벽, 니콜라스 윈턴이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6세였습니다. 영국 전역의 신문이 일면에 그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영국의 쉰들러, 잠들다.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가 구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증손자들. 한 여성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1939년 7월 7살에 윈턴의 기차를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윈턴 씨는 영웅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우리 6,000명이 넘는 생명이 그 증거입니다. 관 위에 놓인 꽃 사이로 스크랩북이 있었습니다. 50년간 서랍 속에 있었던 그 스크랩북. 669명의 이름, 669장의 사진, 669명의 생명,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6,000명의 생명. 오늘 전 세계 어딘가에서 니콜라스 윈턴이 구한 사람들의 후손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어 일하고, 사랑하고, 웃고, 살아 있습니다. 1938년 12월 한 남자가 스키 여행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가 프라하로 갔기 때문에, 그가 호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가 50년간 침묵했기 때문에. 진정한 선행은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